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보건고등학교 2학년 운동과 건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김연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김미나였는데 얼마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김연지 선생님이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안전생활부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교문에서 다들 봤죠?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만나게 된 만큼 좋은 일로만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원래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인천보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무용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대학이나 예고에서 전공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선생님의 춤추던 옛 시절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창작무용인데 예전에 KBS 중계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실황 중계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한번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벌써 찾았을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사람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으스스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달굿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첫 장, 제의식을 지내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체육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체력 향상, 달리기 잘하기, 배드민턴 잘 치기, 근육 만들기. 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체육 수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a cave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a medical support, you know,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리우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조니는 트위터를 통해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원하던 시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기 힘든 형제애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에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은 조니를 실격시켜야 한다는 스페인 협회의 이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YTN 김재훈.
네, 굉장히 감동스러운 스포츠 정신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처럼 체육 수업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경쟁을 떠나 목표 지점에 동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체육 수업의 궁극적인 바로 목표는 이것입니다. 체육 수업은 체력, 운동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자 체육입니다. 체육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주고 싶은 것은 끈기와 열정, 노력과 도전, 배려와 존중, 건강과 운동 기능, 그리고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약속, 먼저 수업 시간, 수업 준비, 수업 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업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준수하셔야 돼요. 당연히. 빠르게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종치기 전에 체조 대형으로 서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온 후에 설렁설렁 걸어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꼭 체조 대형으로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준비. 체육 시간에 체육복하고 운동화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파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체육복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미리 선생님한테 와서 허락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 안 되고, 사복 안 되고, 슬리퍼도 안 됩니다. 특히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슬리퍼는 절대 신지 않도록 합니다. 복장과 관련해서는 매번 확인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 태도. 체육을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잘하던 못하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체육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여러분의 변화된 과정을 모두 기록할 겁니다. 체육을 잘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와 체육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체육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지켜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 3행3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해야 할 행동과 세 가지 금기되는 행동이라고 해서 3행3금입니다. 김현지 선생님의 사용설명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의 바른 행동, 예의 없는 태도 금지. 선생님은 예의 없는 친구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행동 금지. 앞에서 말했듯이 운동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소극적인 행동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자신이 사용한 체육 기자재들은 자신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체육부장을 잘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난이나 탓하기 금지. 구기 종목이나 게임을 하면 꼭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이 3행3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오작동합니다. 그래서 가끔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부장으로 선발된 친구는 체육시간 이전에 운동장 수업인지 강당 수업인지 미리 확인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운동장에서 집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치면 체조 대형으로 집합해서 선생님이 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체조 대형은 번호대로 1번부터 6번까지 한 줄로 서고 7번부터 12번까지 두 번째 줄, 13번부터 18번까지 세 번째 줄, 19번부터 끝번호까지는 네 번째 줄로 섭니다. 이 상태에서 출석하고 그 다음에 복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에 결석생이 있으면 그 자리는 비워두고 출석 확인이 끝난 후에 채워서 서면 됩니다. 이건 등교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운동. 미세먼지가 없이 맑은 날은 운동장을 기본적으로 2바퀴 정도 돕니다. 여러분들이 체력이 처음부터 좋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걷겠습니다. 걷다가 체력이 붙으면 2바퀴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체조를 실시합니다. 국민건강체조는 매 시간마다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 국민건강체조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본 수업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했으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줍니다. 그리고 자율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날 배운 수업을 복습하거나 배드민턴을 친거나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선생님 시야 안에 다 있으셔야 합니다. 이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제외하고는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정리. 자율운동 후에는 정리를 하는데 본인이 사용한 기구,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고 체조 대형으로 다시 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쿨다운을 하고 다음 시간에 대한 차시 예고와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체육은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2회고사 때 지필고사를 봤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 수행평가를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약간 변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일단 종목 정도만 간단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체조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왕복 오래 달리기, 셔틀런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팝스 측정할 때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를 배울 거고요. 수행 동작은 8동작 정도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면 좋을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발레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같이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킹럼볼. 이거는 작년 체육대회 때 3학년 언니들이 게임하는 거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킹럼볼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일기. 체육일기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때는 창작 체조를 보고요. 우리 작년에 반별로 이제 창작 체조, 창작 줄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반별이 아니라 모든 별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골프, 한국무용, 그 다음 배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체육 일기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체조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이건 새천년 건강체조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이 체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새천년 건강체조라고 불렸는데 국민건강체조로 이름이 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체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체조를 만들었는데요. 이 건강체조는 전통 노동요 가락에서 따온 우리의 소리와 태권도, 탈춤의 주요 동작을 결합시킨 체조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총 6분 정도 소요되며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이 구성되어 있어서 체력 증진은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배 중에 한 친구는 한 달 동안 매일 2번씩 했다고 해요. 그래서 7kg를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기요법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은 체조니까 열심히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선생님이랑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4동작, 5동작씩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영상을 보면서 이 동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한 차시에 걸쳐서 2동작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차시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등교 개학한 후에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꼭 순서를 외우고 연습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혼자 연습하다가 가족, 어머니나 아버님 아니면 부모, 형제, 언니나 동생, 오빠 등등등 가족에게도 한번 알려줘 보세요. 알려주면서 이거 동작을 더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일기입니다. 체육일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작성할 거기 때문에 꼭 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A4 용지에나 종이에 써서 이렇게 모아서 내는 거는 안 됩니다. 꼭 노트를 준비해서 작성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날은 노트를 안 갖고 와서 종이에 썼다. 그러면 종이를 꼭 노트에 다시 붙여서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량은 체육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면 되는데 체육 수업에 실시했던 내용을 써도 괜찮고 자기가 집에서 혼자 운동을 했다거나 가족과 함께 공원을 돌았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에서 했던 운동들을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2번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 수행평가한 것과 더불어 생기부에 기록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성할 때는 어떤 운동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몇 번 혹은 몇 분 동안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운동 후의 소감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줄넘기를 100번 해서 나는 너무 힘들었다 라고 기술하지 말고 오랜만에 줄넘기를 100번 했더니 50번 이상 뛰기 시작하니까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호흡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 5분 동안 100번을 뛰었으며 꾸준히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잘 못 쓰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림일기 형식으로 그림이랑 같이 함께 글과 함께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딱 선생님이 보면 이 친구가 성심성의껏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한 번에 몰아서 썼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교 개학 후에 체육일기를 모두 검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몰아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노트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체육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즐거운 체육 수업이 되느냐, 힘들고 하기 싫은 수업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열심히 참여한다면 기다려지는 수업이 될 것이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체육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체육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이 국민체조를 하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납시다.